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일수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6허가 돌아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국행 단체 관광을 사실상 금지한 지 6년 만입니다. 빗장이 풀리자마자 백기를 통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기대감도 커 보였습니다. 그동안 개점 휴업 상태였던 인천항과 평택항 터미널은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무를 헤치고 여객선 한 척이 평택항으로 들어옵니다. 여객선에선 중국 위해에서 온 관광객과 상인 등이 우르르 내립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 입항하는 여객선입니다. 오랜만에 백길로 도착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환영 행사도 열렸습니다. 평택항 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예. 1호 입국 승객은 연변에서 온 할머니와 손자였습니다. 서울이나 좋은 데를 다 다니고 싶고 부산에 제주도도 가고 싶고 서로 다 이게 알려주고 그래요. 양국을 오가던 상인들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心情很好啊，就是疫情没法来啊，中国这不过不来，要是能来我们早就来了，挺好的。 오늘 인천항에서도 단체 관광객 84명이 입국했습니다.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 이후 입국한 첫 번째 단체 관광객입니다. 가장 먼저 입국한 승객 3명과 선장에겐 꽃다발과 기념품 등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한중 사드 갈등이 일어나기 전인 2016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약 70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292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2019년 460만 명으로 회복됐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1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중국인 관광객은 6만 명에 그쳤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빗장을 푼 만큼 선사들도 인천과 평택, 군산 등 주요 항만으로의 여객 운송을 재개하기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구매력이 워낙 높아서 큰 손으로 통합니다. 여행, 호텔, 항공, 유통업계들이 중국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랜만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용성 기자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지만 그래도 남대문 시장 상인들은 들뜬 기분입니다. 그간 중단됐던 중국인 단체 관광이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벌써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상품도 준비해놨습니다. 고춧가루가 우리나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징어나 이런 어포 종류에 고춧가루를 첨가한다든지 마라탕 소스를 넣어가지고 만든 제품들도 있고. 중국어 설명을 곁들인 문구도 준비해놨습니다. 시장에서는 반가운 큰 손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사가시면 50만 원, 60만 원 넘게도 사가시는 분들이 가끔 되게 있었죠. 그런 손님들은 거의 저희가 지금 보지를 못했어요. 여행사에서도 단체 관광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금방 이제 풀렸다 하니까 지금 거의 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먹이 중이거든요. 여행을 들어오네요. 이렇게 여행사에선 단체 관광객을 모집하면 항공업계와 여객선사는 물론 호텔 등 숙박업체도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벌써 서울의 한 호텔에선 여행사 요청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기대감을 갖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돌아온 유커들이 반가운 만큼 여행 명소들과 여행업계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광복절까지 이 나흘간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다시 찾아온 여름. 이 막바지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로 떠나는 피서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공항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가득합니다. 항공사 카운터엔 탑승 수속을 하려는 줄이 길게 이어집니다. 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에 얼굴엔 설렘이 한가득입니다. 나흘간의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로 공항은 온종일 북새통이었습니다. 이번에 월요일날 연차를 내고 황금 연휴에 맞춰가지고 아이랑 일본을 가게 되었어요. 마음 편하게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어서 저희도 이제 외국을 못 나가고 자제를 하다가 저희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이들 위주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엔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물놀이에 아이는 신이 났습니다. 그늘 밑에 자리를 깔고 누우면 더위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아우, 여기 춥습니다. 추워요. 물놀이도 같이 하고 애들은 좋아라 하고. 애들도 날씨에 많이 무더워하고 이제 시원한 곳을 원하는데 계곡에 오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연휴 기간 제주도를 찾는 발길도 늘었습니다. 이번 징검다리 연휴 기간 21만 9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들이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도 온종일 몸살을 앓았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평소 토요일보다 많은 558만 대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어제 K-팝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대장정을 마친 전 세계 4만여 명의 대원들은 오늘부터 차례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신선미 기자, 지금도 출국하는 대원들이 많습니까? 네, 오늘 인천공항은 귀국길에 오른 대원들로 하루 종일 북적이고 있습니다. 항공사 카운터마다 대원들이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대기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의 일정을 소화하느라 피곤할 법도 한데 서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기념 촬영을 하면서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전엔 대원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환송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여러 논란들이 있었지만 대원들은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간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It went like very fast, the trip, and we wanted to be more days here. It was very fun. I feel like when I visit Korea here, today in the meantime, it's very hot and the weather is not really good. I want to visit again when the weather is good. 오늘 하루 인천공항을 통해 7천여 명 대원들이 출국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공항공사는 앞으로 15일까지 잼버리 대원 3만 4천여 명이 출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잼버리 대원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특별 지원 대책도 시행 중인데요. 대기 장소에 생수나 담요 등을 제공하고 체크인 카운터에 요원들을 집중 배치해 현장 안내를 돕고 있습니다. 출국을 미루고 한국에서 더 머물다 가는 대원들도 있죠. 네, 어제 폐영식과 콘서트를 끝으로 많은 대원들이 출국했지만 일부는 한국에 더 머물기로 했는데요. 전국 지자체들이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국을 조금 더 즐긴 뒤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7개국 520여 대원들은 전주 한옥마을과 전동성당을 둘러보고 세계문화유산인 미륵사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내일과 모레 용인 한국민속촌과 에버랜드에도 300여 명의 대원들이 방문합니다. 또 우크라이나 대원 24명은 일주일 정도 더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정부는 한국에 남아 문화체험 등 활동을 이어가는 대원들에 대해서도 숙식과 이동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부실했던 이번 잼버리 대회, 이제는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벌써부터 남 탓할 생각뿐인 것 같습니다. 여권은 고강도 감사 카드로 전북도와 조직위원회의 책임을 따지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현 정부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권은 새만금 세계 잼버리가 K잼버리로 잘 마무리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부실하게 사업이 진행된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의 공직 감찰뿐 아니라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상 조직위원회에 속한 정부 부처들과 전라북도, 부안군 모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조직위가 1,000억 원대 사업비의 회계 결산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감사원의 회계 검사권으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현재 드러난 현상들을 객관적으로 다 훑어봐야 하는데 독립성을 갖고 행정부 전체를 균형 있게 살필 수 있는 건 감사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검찰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년간 뭘 했냐며 전북도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잼버리 대회를 핑계로 11조에 달하는 SOC 예산만 빼먹고 정작 본행사인 잼버리는 방치한 것은 아닌지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자들을 반드시 박멸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대응을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컨트롤타워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이 한덕수 총리시죠. 책임이 있는 각 중앙정부 그리고 관련돼 있는 여러 지방정부 등도 함께 국정조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는 16일 행정안전위원회, 25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출석하는 여성가족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책임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안면 인식 장애를 거론하면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재판 진술이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은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표현으로 이 대표를 쏘아붙였습니다. 최주연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직접 신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2006년부터 명함을 거의 80만 장 돌렸다며 제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과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상대가 자신을 기억해줘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억 안 나는 사람이 많지 않냐, 안면인식장애라고 비난받지 않냐라고 되묻자 김 전 부원장은 짧게 네라고 답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생전 자신을 안다고 말했더라도 실제로는 모르는 사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가 기소된 이후인 지난해 10월 당대표실에 자필 확인서를 건넨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경기도 대변인 재직 중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김 전 처장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내용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실무를 잘 아는 사람 번호를 준 거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반면 검찰은 이 대표와 말맞추기 정황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내어놓은 핑계가 고작 안면인식장애라니 좀스럽고 민망합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번 달 25일 다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민주당은 혁신안을 두고도 시끄럽습니다. 비명계를 주축으로 민주당 의원 절반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이 실력 행사로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혁신안을 수용하라는 청원을 밀어붙이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이틀 전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김은경 혁신안이 과학적이고 민심을 많이 반영했다며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써 있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당대표 선출 시 대의원 권한 무력화 방안을 관철해달라는 겁니다. 해당 청원은 이틀 만에 4만여 명 권리당원의 동의를 받았고 5만 명이 넘으면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강성당원들은 지도부 압박에 더해 혁신안에 반대하는 비명계 의원들을 공개 저격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환호하는 혁신안을 국회의원이 반대에 좌초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의원 본인에게 크나큰 역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청원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혁신안 내용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의원들끼리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원들의 의견,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수렴 절차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당 지도부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만큼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지도부 일각에선 혁신안 자체를 당분간 의원들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채널A에 혁신안 논의 자체가 당을 쪼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결국 이 대표 책임까지 추궁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안보겸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물 건너간 부산 엑스포. 아직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는 다가올 11월이 돼서야 결정되는데요. 논란이 된 건 이 발언 때문입니다. 저는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이런 참사가 있었는데 어떤 나라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표를 주겠습니까?
현 정부가 새만금 잼버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걸 부각하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못하면 현 정부 책임이란 걸 강조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여당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사과는 물론 김 원내대변인의 해임도 요구했습니다. 정치적 자해 행위이자 국익 훼손 행위입니다. 개인적인 사과는 물론이고 민주당 당 차원의 징계도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나섰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 엑스포 실패를 바라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오늘 오전 SNS에 자신은 부산 지역 출신이 아니니 부산이야 어찌되든 상관이 없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 발언하고 며칠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김한규 원내대변인, 이 당사자는 뭐라고 하나요? 김 원내대변인은 자신을 해임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해임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한덕수 총리라고 맞섰습니다. 이어 말꼬리를 잡지 말라면서 김기현 대표를 향해 지역주의 부활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잼버리 대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 정치 설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폭탄인데 무슨 폭탄입니까? 바로 용태 폭탄입니다. 이틀 전 조기 종료한 김은경 혁신위가 던진 이 폭탄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용태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이나 전정배 전 의원님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이분들이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올드보이들은 이제 그만 물러가라, 이런 의미군요. 그렇죠. 이른바 올드보이로 묶이는 민주당 전현직 다선 의원들을 저격한 건데요. 저격당한 정치인들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다선이 큰 죄가가 있는 것처럼 몰아세워서 억지로 퇴출시키겠다. 그거야말로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돈봉투 사건이나 코인 사건이 다선들이 저지른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치란 게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어야지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합니까? 민주당이 잘합니까? 그런데 이 용태론 말이에요. 민주당 내에서 얼마 전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용태론이 제기됐었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태를 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팬덤 정치 끊어내야 합니다. 이 발언 이후 당내에서 갈등이 벌어지자 박지현 당시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한 발 물러나기도 했는데요. 선거 때마다 나오는 용태론, 국민들이 정치에 정말 바라는 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심이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중태에 빠뜨린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튀었습니다. 야권에선 사건 초기 운전자가 경찰에서 풀려난 게 한동훈 장관의 포퓰리즘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장관도 가만히 있진 않았는데 하루 새 2차례나 공방이 오갔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지나가던 여성을 치어 구속된 20대 남성 신모 씨. 피해자 뇌사 상태 지금 빠졌는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신 씨는 사고 직후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신 씨를 현행범 체포 17시간 만에 풀어줬습니다. 신 씨는 중고차 매매 회사 직원이었는데 회사 사장이 렌트한 차량을 직접 몰고 가다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신 씨의 회사 사장으로부터 신원 보증을 받고 잠정 석방했습니다. 야권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대검찰청 예규인 불구속 피의자 신원 보증에 관한 지침부터 없앴어야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규정이 남아있는 게 원인이란 겁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검찰이 신원 보증에 관한 지침을 관내 사법경찰관서에 지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반나절 만인 오늘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없어져 대검 예규 역시 사문화된 지 오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곧바로 박 의원은 철진한 예규를 지적했는데 검수완박 뒤에 숨으려 하냐고 재반박했고 다시 한 장관은 박 의원의 음주운전 전력까지 꺼내며 약물 상태 운전에 관대한 것 같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방지를 위해 관행에 근거해 신원보증서를 받은 건 맞다면서도 운전자 석방은 증거가 부족했던 상황 등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살인 예고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불특정 다수를 향했던 협박글은 이제 유명인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BTS와 뉴진스, 세븐틴으로 유명한 대형 기획사 하이브 사옥을 콕 집어서 이 테러를 예고한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이 연예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예기획사 하이브 사옥 정문. 정문으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니 후문으로 입장해달라는 안내문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최근 하이브 사옥 앞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예고글들이 SNS상에 퍼지자 출입문을 봉쇄한 겁니다. 게시글에는 하이브 사옥 앞에서 칼부림을 하겠다, 방시혁 의장이 꼭 있길 바란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8일과 9일 하이브 사옥 인근을 수색했지만 흉기 소지자 등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글 작성자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글 작성자를 추적 중입니다. 하이브 측은 구체적 입장 없이 사옥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지난 9일에는 서울 노원구 한 공원에서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업로드한 중학생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관내 경찰 차량 4대가 출동해 다음 날 새벽 작성자를 체포했는데 검거된 이모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어제까지 전국에서 범죄 예고글 315건을 파악했습니다. 작성자 1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 중 10대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검경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따져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4명이 전기차를 훔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운전대를 가장 어린 초등학생한테 맡겼는데 그 이유가 수상합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검은색 전기차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주유소 앞에 세워둔 간판도 크게 훼손됐습니다. 10대 청소년 4명이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건 오전 10시 10분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유소로 돌진한 겁니다. 앞서 이들은 새벽 4시쯤 유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를 훔쳤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건 이 중 가장 어린 초등학교 6학년생 A군. 나머지 3명은 중학생으로 파악됩니다. A군은 운전 도중 2명을 내려준 뒤 사고 지점까지 7에서 8km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과 주유소 간판 등이 부서지는 피해가 났습니다. 자칫 주유기나 주유 중인 차량과 부딪혔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운전한 A군과 중학생 3명 중 1명을 붙잡고 나머지 2명을 쫓고 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차량을 훔쳤고 형들이 시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이 이제 운전하라고 했다고는 하는데 그 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누가 봐도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나이가 가장 어린 A군이 운전한 걸 감안할 때 형사처벌을 면하는 촉법 소년인 걸 이용하려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2명을 붙잡는 대로 모두 입건하고 어떻게 차량을 훔쳤는지, 초등학생에게 운전을 맡긴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하와이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종자도 1000명이 넘어서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구호 활동에는 우리 교민들도 동참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산불 발생 닷새째 지상낙원은 폐허가 됐습니다. 도로에는 차들이 몰려 꽉 막혔습니다. 마우이 최대 관광지 라하이나 지역 진입로인데
거주민들과 기존 여행객들에게만 개방된 겁니다. What I'm expecting, it's going to be sad to get down there, you know. But we have to go there and see who's needed help, or staff, or home. 하지만 화재가 추가로 발생해 반나절도 안 돼 도로는 다시 통제됐습니다.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강풍과 지열 때문에 산불 진화율이 85%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전날보다 25명 늘어나 80명에 이릅니다. 11,000여 명이 몰린 대피소에선 이재민들이 참담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I'm wondering, what I'm going to do. I mean, there's no real jobs around anymore. The bakery where I worked is burned down. 음식이나 생필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샌드위치와 물, 생활물품 등을 전달하며 구호 활동에 나선 우리 교민도 있습니다. 어제 들어가서 일부 지역을 다니면서 식료품과 물품들을 나눠 드렸고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출발하려고 지금 모든 준비는 다 마쳤고요. 현지 수색 구조팀은 경찰견과 함께 건물 내부 수색에 본격 나섰습니다.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이 메스꺼운 연기 그리고 이 땅의 그 지열이 상당히 높아서 수색에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실종자가 1,000여 명에 달해 추가 사망자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우리 교민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서울버스 기본 요금이 오늘 인상됐습니다. 300원 올라서 1,500원입니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팍팍해질 것 같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버스를 탄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자 단말기에 1,500원이 찍힙니다. 오늘부터 서울버스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됐습니다.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을 오가는 광역버스 요금은 3,000원, 새벽 시간 운행하는 심야버스는 2,500원이 됐습니다. 서울버스 요금이 오른 건 2015년 6월 이후 8년여 만인데요. 16년간 동결됐던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인상됐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적자가 심각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부담이 커진 시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갑자기 300원이 오른 거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탈 것 같긴 해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버스비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만큼 소득은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 안 해서. 현재 기본요금 1,250원인 지하철 요금도 곧 오릅니다. 오는 10월 7일부터 기본요금이 1,400원으로 오르고 내년 하반기 중 1,550원까지 인상됩니다. 이 밖에 부산과 인천 등 다른 지자체들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데뷔 20주년이 지나도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윤호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워낙 또 한류 스타시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아마 일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중국에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今暑くないですか？本当に見に来て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你好，你们准备好了吗？你们开心吗？谢谢，加油。 올해로 데뷔 20주년이신 건가요? 네. 올해로 딱 12월 달에 20주년이 됩니다.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동방신기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고 저 윤은호라는 이름 자체가 아기 때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제 올해 성인식을 맞이하는 느낌이라서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세 번째 솔로 앨범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굉장히 좀 특이했던 게 저도 오늘 열심히 봤습니다. 약 14분 분량의 이 뮤직 필름을 들고 왔습니다. 뮤직 비디오가 아니더라고요. 현대 사회에서 지쳐있는 은둔형 외톨이를 표현을 했어요.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친구지만 아무래도 메타버스 안에서는 누구든 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 환상을 더
머무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현실에 더 만족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메시지들을 좀 담고 있는 거거든요. 타이틀곡이 뷰자대라고 네. 돼 있죠. 이 어떤 곡으로 만드신 거예요? 뷰자대라는 곡은 그 흔히들 데자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에 네. 대한 반대말로 브라스가 되게 매력적인 그 재즈 스윙 곡이에요. 뷰자대 포인트가 기차놀이라는 그 안무가 있어요.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갑자기 내가 왜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약간 힙한 이런 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쇼맨처럼 얘기하고 다 같이 이제 기차놀이 가면서 여기서 네, 시간 안에 갇힌다. 다시 네, 이런 노래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딱 And ladies and gentlemen, are you ready for the show? 약간 이 부분이에요. 새 앨범 쇼케이스에서 어떤 수식어로 좀 남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유노답다, 유노러스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머러스에다가 유노 합쳐서 유노러스처럼 엉뚱하지만 되게 진지한. 제가 약간 엉뚱한 면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윤호 씨가 이 신곡 안무 연습을 하는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스튜디오. 와, 너무 멋지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서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아니 근데 그 되게 현란하고 격렬한 것 같은데 이렇게 연습을 얼마나 하세요? 한 번 연습할 때는 안무를 외울 때까지. 외울 때까지. 그러면 보통 한 6시간에서 8시간 사이? 윤호에게 이런 연습 무대, 그러니까 연습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한테는 편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편한 무대가 곳은 더 편하고. 그래요? 좀 제 자신이 좀 엄격한 편이에요. 그래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하는 편이라. 지금 현장에 많은 또 분들이 시민분들이 와 계시고 또 팬분들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시민 질문이 있습니다. 팬분들의 질문을 현장에서 신선한데요? 받네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미키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엄마랑 같이 오빠를 응원해 왔어요, 일본에서. 한국말 너무 잘하시고. 네, 항상 자연분이 대줘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 질문인데요. 그 한국 또는 일본에서 윤호쇼 콘서트 계획이 있는지. 제가 예전에부터 계속 언젠가는 저만을 위한 쇼를 열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계획은 제 머릿속에는 있는데 또 올해는 또 중요한 한 해잖아요. 20주년이라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동방신기로서도 20주년의 한 해이기 때문에 동방신기로서 재미난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뮤비 쇼트 필름 보면서 영상 배 위에서 추는 댄스가 애드립이라고 들었어요. 네. 혹시 그 댄스를 출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배 위에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막 했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 안무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약간 환상을 향해 쫓아가는 듯한 행위 예술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표현하고 싶다. 아까 춤은 이제 보여주셨는데 노래를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에 난 항상 널 그리워해 아직도 그 자리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류를 개척한 분입니다. 한류, 20년 지난 한류 지금 보셨을 때 어떠세요? K 칼군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K 칼군무. 네.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만큼 이제부터는 그 K 콘텐츠가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발전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좀 더 안정화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감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저희는 노래하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네. 처음에 연습생 됐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제가 중3이었으니까. 중3 때. 군기 반장이었다면서요. 아. 누구 군기를 그렇게 제일 많이 잡았습니까? 제일 미안한 사람 지금. 나한테 만용났다. 창민이? 캐스팅 돼서 딱 와서 얼마 연습이 안 되고 창민이 이제 데뷔를 한 거니까 처음에 왔을 때 되게 귀공자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열등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연습 제대로 안 하실 거면 빨리 나가주시라고 이런 식으로 좀 차갑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하. 근데 저보다 더 대단한 놈이더라고요. 우리 20년을 해온 최강창민 씨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하죠. 아 갑자기? 갑자기 한번 영상 편지 한번. 20년 동안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준 것만으로 제일 큰 위안이 어떤 말보다도 그게 제일 큰 위안이 됐던 것 같아. 앞으로의 20년까지 좀 잘 해보자. 근데 나 이런 게 아마 창민이도 보면서 하하하 할 수도 있어요. 끝으로 그러니까 인간 윤호 말고 인간 정윤호의 꿈은 뭡니까? 그냥 건강하게 저 좋아해 주신 분들이랑 이렇게 제 좋은 추억을 최대한 길게 쌓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수 윤호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충청 이남 지역은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은 서울 등 중북부에도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한낮에 24.1도에 그쳤던 서울은 내일이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 남부 지역도 3도가량 더 올라서 전국이 푹푹 찌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30도, 대구는 32도, 광주는 33도까지 오를 걸로 보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 하늘엔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 5에서 20mm가 예측됩니다. 당분간도 폭염 속에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 영동에 비 소식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연휴 해안가로 향하셨다면 동해안에 밀려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잼버리 대회였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참가자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하지만 잼버리가 남긴 여파는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왜 준비가 부실했는지, 그 많던 예산은 어디로 간 건지 고강도 감사가 예상됩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건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제2의 잼버리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축제는 끝났고 숙제는 남았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